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농촌 수확의 한창인 들녘을 나와봤습니다. 벼 출수기에 지속된 가을 장마 등으로 벼 목도열병이 발생해서 농민들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쌀협회 김재시 지부장을 맡고 계신 서창배 지부장님을 만나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한참 그 벼 수확하고 계시네요. 예, 아마 다음 주가 더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아직 뭐 들판은 진짜 황금 들녘이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 많은 논들은 그대로 벼가 있습니다. 육안상으로만 보면 벼가 누렇게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맘때면 이 논은 그래도 잘 된 편이거든요. 이게 좀 황금색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논이 지금 빨간하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쭈갱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황금색이 아니고 저렇게 좀 빨간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빨갛게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벼 알이 제대로 염실이 안 되고 그게 이제 쭈갱이가 되니까 그냥 말라버린 거죠, 벼가 그냥.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죠. 왜냐면 이제 올해는 장마가 없었어요. 장마가 없어가지고 다들 농가들은 올해 농사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늦장마가 왔어요. 늦장마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서가 8월 23일인가 됐더라고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 처서 때 비가 오면 뭐 창고에 곡식 준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이상 계속 비가 이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비가 보통 이제 오는 시기가 있는데 이 비 오는 시기가 바로 처서에 왔다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알 수 없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날씨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러죠. 왜냐하면 올해는 보통 7월 말에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 장마가 아예 없었고 그 이후로는 비가 안 와야 되거든요. 8월 말이나 9월 달에는. 그런데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계속해서 늦장마가 왔다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일 이상 넘게 장마가 진행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럼 작년에는 장마가 길어서 또 뭐 농사에 피해를 주고 올해는 때 아닌 처서에 늦장마가 와서 또 피해를 주고 농사짓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측하기가 농사도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하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할지 이제 새로운 그 재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처서 때가 중요하냐면 이 나락이 모가지가 올라와서 꽃을 피거든요. 꽃이 피고 그게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그 열매로 가는데 이 꽃 필 시기가 그때가 처서 그때 그 무렵이거든요. 꽃이 폈을 때 계속 비가 오니까 얘들이 수정을 하지 못하고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도열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병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뭐 지평선 축제가 펼쳐지는 곳 옆에 김제시 행정구로 보면 신덕을 저희가 입력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 신덕동이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규월동 있고 이제 면 지역이 있는데 시하고 면하고 경계선이에요. 여기가요. 바로 이 길이네요. 이 길 이쪽은 면, 이쪽은 지금 시. 지금 그 지역에 지금 해당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풍수의 보험이라든지 재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런 보험이신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입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같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농작업 재해보험이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해보험이 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이 피해율을 조사를 하는데 몇 군데에서 샘플링 퇴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실제로 생산량보다 굉장히 높게 잡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재가 잡힌 그 농작물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쭈갱이나 반쭈갱이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도 다 무게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지만 농가들이 기대치만큼 그렇게 혜택이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일부는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쌀값에 대해서 항상 늘 농민들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고 도청 광장에 야적 시위도 하시고 늘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불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값에 변동이 없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또 그렇지 않게 비싸게 또 구매를 하고 있는데 쌀값의 진정한 값을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약 20만 원대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한 때는 쌀 80kg 한 가마니에 24만 원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24만 원 주장한 지가 꽤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물론 쌀값이 인상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그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영농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토지 임대료거든요. 저번에도 LH 사태 하면서 공무원들이 농지 불법으로 매입하고 일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오르고 대다수의 농가들이 대부분 그 자기 논이 아닌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지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 전체 생산량의 한 50% 가까이가 임대료예요. 절반 정도가 임대료라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 주고 나면 거기에다 농약과 기계가 이런 거 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쌀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임대료 부분을 낮추는 문제, 이 토지 용역비를 좀 낮추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이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 임대료에 관련된 걱정을 많이들 하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도 임대료 걱정을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절반 정도가 임대료라면 어찌 보면 인건비에 재료값에 기계값을 포함하고 나면 자칫 농사가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200평을 한 핏지로 하는데 보통 12가마니 내지 13가마니 많이 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총 수확이 한 쌀로 25가마니 이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5가마니 중에서 12가마니, 13가마니 그 절반에 가까운 것을 토지 임대료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고 해서 농민들만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서 농가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보장이 되는데 거의 한 60% 이상은 다 다른 사람 논을 경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시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콤바인이 이게 작년에 새로 산 건데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예요. 요즘 대부분 대출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가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금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콤바인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이 트랙터도 보통 한 1억씩 이렇게 가고 또 집에 가면 나락을 또 건조하는 건조 시설도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은 편해진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순수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대출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이유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농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들 논에 가기를 싫어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논에 가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다 벼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래서 좀 우리 농가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이러한 좀 풍토를 정부나 또 소비자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한참 대선 후보들 토론인들 많이 하잖아요.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표를 먹고 산다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농가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농업은 온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선 후보들께서도 적극적인 어떤 공약이나 이러한 것들도 개발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덧 인터뷰하는 사이에 1200평 한 필지에 노는 이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날카롭고 매섭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농사 지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엄청 오래됐죠. 30년 넘었죠. 개화면에서만 농사 지으신 지 30년이 넘으셨어요? 예, 예. 그럼 주로 이렇게 벼농사 지으셨어요? 예, 벼농사 수도작을 많이 하죠. 실례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농사 짓고 계세요? 한 25헥타? 보통은 평으로 얘기하는데 헥타르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엄청난 면적인 것 같습니다.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복잡하죠. 예,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 퇴치수로. 그렇죠. 예. 야, 이 개화면은 아까 김제를 다녀왔는데 거기보다 더 넓은 평야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간척지를 막아준 데라 엄청 넓어요. 올해 같은 경우 농사 좀 어떠세요? 흉년이신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는 병충해가 심해갖고 풍년이라고는 못 보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뉴스를 하면서 목도열병부터 시작해서 병해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은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엄청 심하죠. 보면 여기도 그러고 이 들판이 많이 그래요. 지금 개화면 소재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콤바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셔서 인터뷰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오시면 좀 잠깐 멈춰 세워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안군 개화면에서 농사를 한 30년째 짓고 있는 김기태입니다. 이야, 30년 개화면 말 그대로 정말 넓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매립지잖아요. 예,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간척했던 한 40몇 년 전에 간척했던 가정집입니다. 바다를 막은데. 개화쌀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개화쌀 하면 미질 좋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김제의 한 농민도 만나고 왔는데 처서에 온 가을 장마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크다. 개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예, 저희 개화 지역은 신동진벼가 한 70% 되는데 이 병이 신동진벼 안에서만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개화가 제일로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병해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 5가지 정도 병균이 와서 이렇게 농사를 망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온 게 잎도열병, 두 번째 온 게 목도열병, 세 번째 온 게 가지마름병, 네 번째 온 게 깨시무늬병, 다섯 번째 세균성까지 5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농사 실패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이삭도열병, 목도열병 요 정도는 들어봤는데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그 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5개가 오면 그럼 벼 수확 상태가 당연히 안 좋겠죠? 예. 지금 벼 수확량 감소가 보통 40에서 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농가들 경제적인 손실이 크겠죠. 30년 동안 이 5가지 병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30년 농사 짓는데 처음이고요. 5가지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방제를 해도 네. 듣지를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오직 검은 행정한테 대체 이 병이 무엇인 병인가, 네, 농약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좀 검사 좀 해달라고 의뢰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다고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농약과 비료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만큼 또 다른 데 원인이 있을 텐데 기후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후 변화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서로 인한 장마가 길다 보니까 이 병균들이 증식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름 장마는 작년에 길게 왔어도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가을 장마가 느닷없이 이렇게 길게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서 저도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전라도는 벼 품종이 신동진 벼 아닙니까? 저희 전라북도 브랜드 자체가 신동진 벼로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신동진 벼 재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제일로 전라북도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핏 드는 생각은 앞으로는 그러면 신동진 벼에서 품종을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 신동진 벼 품종 전환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또 마음대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서울서 소비자들이 이 신동진 벼가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다 보니까 신동진 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약값이 작년 대비 지금 100%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생산비는 적게 나오는 현상이어서 지금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찌 보면 농진청에서 병충해 방제 시스템에 대한 조사라고 할까요? 어떤 재검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예, 농진청에서 뭐 한번 나와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뭐 조사를 해서 이 병은 무슨 약을 치면 방제가 된다. 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믿고 농사를 져도 괜찮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뭐 조사만 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좀 답답하죠. 이 농지에 대해서도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하다라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긴급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 좀 해달라고 행정에다 요구는 했는데요. 원래 병해충은 재난으로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분명히 도에다도 얘기했고 군에다도 이게 어떻게 병충해로 보냐, 가을 장마로 인한 병해충이 왔기 때문에 가을 장마 재난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해지구로 좀 선포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계란이냐 닭이냐가 문제인데 저희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이 왔기 때문에 재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에서는 뭐 병균이기 때문에 재해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을 장마가 없었으면 이 병이 오지를 않고 이 병이 안 왔으면 태풍인데 가을 장마로 인해서 이 병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보존을 해줘서 재보험을 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벼 수확량도 그 중앙이 마음대로 정하고 재해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10%씩 자부담이 늘어가요. 그것도 보험 적용이 되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한 번, 두 번 들다 보면은 나중에 세 번, 네 번은 보험을 들을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왜 그냥 와서 20%, 30% 감면하고 40%라면 겨우 10%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이 보험을 들고 안 들고 또 거기서 10%, 20% 또 차감이 돼요. 보험을 계속 들어야만 이게 보험을 들고 보험 혜택을 안 받으면 플러스가 높아져요. 그럼 보험을 들고 혜택을 한 번이나 보면은 자부담이 10%씩 늘어나는 형태로 돼 있고 이런 보험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고 처리 한 번이었다 해서 10% 자부담이 늘고 두 번이었다 해서 20% 자부담이 느는 이런 보험은
등한 이해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보다시피 빨갛게 병이 걸렸는데도 저것을 나락을 하나하나 훑어갖고 일일이 그람수를 재어갖고 뭐 소금물에다 담가서 뜨면은 저 버리고 알맹이만 갖고 무게를 재서, 무게도 저희가 보통 간척지고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가 좀 많아요. 약간 1,500평에서 한 4,000kg 저희들이 생산을 보통 평균 하고 있는데, 또 보험에서는 뭐 한 3,500kg나 600kg 이렇게 평균 수확량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또 20% 30% 감량을 한 다음에 남은 이제 피해율을 갖고 보상을 해주려고 하니까 보상이 미비하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재보험을 드는데,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잘 지으면 좀 풍년이 됐을 때는 수익이 많아야 되는데,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 농민들이, 특히 전라북도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요, 강원도나 경기도는 저 나락으로 40kg에 8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는 7만 원대 정도? 근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자재 값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좁은 나라에서도 경기도와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충청도와 나락 시세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로 싼 데가 전라북도, 전라남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산비나 모든 자재값은 똑같은데 왜 수확해서 나락으로 팔을 때, 더군다나 브랜드도 신동진면 괜찮거든요. 미질이나 소비자들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논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작업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논 돌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면 색깔이 매일 틀려지거든요. 빨간색으로, 원래 저 황금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붉은색으로 변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논을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노란색인 벼도 있는데 예. 빨갛게 변하는 벼들이 있어요. 예, 예. 바로 저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벼들인데, 참. 이게 여기 보시다 보면 이렇게 입구처럼 농사가 잘 되고 가을 수확할 때는 이렇게 좀 노란 느낌이 나야 하거든요. 원래 저는 빨간 느낌이 나면 안 되는데, 올해 하여튼간 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이 와서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뭐 저도 30년 농사 짓지만 이런 병은 처음이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행정에다 부탁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오고 답답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회 강영구 의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병해충과 관련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금 선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면 뭐 대형사고가 있을 때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뭐 심했을 때 그러한 곳에 이제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인데요. 특별재난지역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그 자연, 사회재난을 당한 우리 어떤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피해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입니다. 보통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병해충 관련돼서 방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해충이 이 정도 시기에는 뭐 어떤 이렇게 약제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시기에는 어떤 뭐 퇴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기후 변화가 심한 이러한 시점에는 좀 그런 기간들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는 뭐 품종에 따라서도 달릴 수 있을 것인데, 조금 그 예찰 활동에 있어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좀 신속하게 그 농가들한테 알려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데, 현재 시스템상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들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처하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면 적기 또 신속하게 방제가 중요하려면 그 방제용 헬기 등을 미리 섭외해 놓고 그 시기가 되면 항공 방제를 긴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올해 그 신동진벼라는 품종에서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을 우리 지역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급 품종도 지금 개선도 한번 변경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지자체나 농진청이나 그러한 그 방제 시기랄지 예찰 활동에 적재적소에 지금 타이밍이 기후 변화가 오면서 좀 그러한 시기들이 좀 변동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우리가 벼를 키우고 있는 농가뿐만이 아니고 관계기관 또 전문가, 또 하나는 이제 농업 관련 이런 대학교랄지 특성화 학교 등이 그 병해충 관리 차원에서 어떤 소통 네트워크를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좀 방제나 구제 방안 등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 병해충 같은 사안이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인 식물병원 등을 설립해서 이 예방도 하고 처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식물병원 센터랄지 뭐 그러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검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병해충 관련해서 굉장히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1년 동안 이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쌀 한 톨 이렇게 수확할 수 없는 곳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좀 아픔들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정말 수해 피해 때문에 농가 피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병해충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좀 대안 제시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